애플의 최신 스마트폰 아이폰 15 시리즈가 미국과 중국, 일본 등 전 세계 40여 개 나라에서 출시됐습니다. 미중 갈등 속 애국 소비 열풍이 불고 있는 중국의 반응은 어떤지 베이징 연결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광민 특파원. 네, 베이징입니다. 네, 오늘 아침 베이징 도심에 있는 애플 매장을 직접 다녀오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베이징 번화가 살리툰에 애플 매장이 있습니다. 평소 오전 10시에 문을 여는 곳이지만 오늘은 2시간 빨리 오전 8시에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영업 시작 전부터 매장 앞에는 긴 대기줄이 만들어졌습니다. 맨 앞줄에선 17살 고등학생은 등교도 포기하고 줄을 섰습니다. 我凌晨1点我就开始排队，凌晨1点，就差不多就这样。 네, 500명쯤 되는 대기자들은 8시가 다가오자 카운트다운을 외치면서 환호성을 질렀고요. 줄지어 매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중국인들의 아이폰 사랑은 일주일 전 시작된 사전 예약 때부터 이미 예고가 됐습니다. 애플의 공식 웹사이트에서는 판매 개시 10분 만에 서버가 다운이 됐고요. 전자상거래 플랫폼 타오바오의 공식 애플 스토어에서도 1분이 안 돼 매진이 됐습니다. 배달 플랫폼에서도 중국 내 애플 매장과 제휴를 해서 30분 내 배송이 가능하다며 고객 유치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앞서 중국 당국은 아이폰의 보안 문제를 지적한 적이 있었는데요. 사실상 아이폰 사용 금지령을 내렸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中国没有出台禁止购买和使用苹果等外国品牌手机的法律法规和政策文件。但是近期我们确实注意到有很多媒体爆出苹果手机的有关安全事件。 네, 중국에서는 미국의 제재를 받아오던 화웨이가 지난달 말 최신 스마트폰을 내놓으면서 애국 소비도 불고 있다고요? 네, 화웨이는 지난달 29일 7나노미터 칩을 장착한 5G급 스마트폰을 출시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5G 스마트폰을 출시하지 못했던 화웨이의 새 스마트폰 출시에 중국인들은 뜨거운 관심을 보내고 있습니다. 미국의 압박과 봉쇄에도 화웨이가 기술 자립을 해냈다는 자부심을 느끼면서 이른바 애국 소비에 나서고 있습니다. 중국 매체에 따르면 9월 둘째 주 화웨이의 중국 스마트폰 판매 시장 점유율은 17%로 룽야오에 이어서 2위로 올라섰습니다. 점유율 차이가 0.2%포인트에 불과했기 때문에 셋째 주 점유율은 룽야오를 추월해서 1위에 올랐을 것이 유력하다는 전망입니다. 중국 매체들은 최근 화웨이의 창업주 런정페이가 나는 애플의 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말한 것을 발언을 비중 있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화웨이의 기술 자립을 강조하면서도 자신감을 내보이기 위한 의도로 풀이가 됩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중국의 유명 배우가 애플의 수리 서비스에 불만을 품고 아이폰을 다시는 사용하지 않겠다며 길바닥에 내리치는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애플의 행위가 오만하게 그지없다고 분노를 했고 이 영상은 중국 내 SNS를 타고 빠르게 확산했습니다. 不再购买苹果的任何产品。苹果在傲慢、霸道、无理的道路上遥遥领先。 네, 애플과 화웨이의 신제품 경쟁이 마치 미중 패권 다툼의 대리전을 보는 듯한데요. 중국의 반격과 미국의 제재 강화가 계속될 걸로 보인다고요. 네, 화웨이가 최신 스마트폰을 내놓았을 때 외신들은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제재가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중국의 최대 메모리 반도체 업체 양치 메모리 테크놀로지가 장비 국산화에 거의 성공을 했고 또 중국이 반도체 자립에 한 발 더 다가섰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중국의 기술 자립에 미국은 제재의 고삐를 더욱 바짝 조일 태세입니다. 지나 러먼도 미국 상무장관은 최근 미국 하원 청문회에 나와서 중국이 7나노 칩을 양산할 수 있다는 어떤 증거도 없다면서도 단 1%의 중국의 반도체 개발 자금에 이용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반도체 가드레일 규정을 조만간 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의회에서는 화웨이 등에 대한 기술 수출을 더 제한한다면서 더욱 강경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중국 항저우에서 열리는 아시안 게임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개막식이 열리죠? 네, 개막식은 우리 시간으로 내일 저녁 9시에 시작이 됩니다. 벌써부터 주 경기장 주변의 통제가 부쩍 강화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각국 정상 등 주요 인사들의 개막식 참석을 대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대회에는 45개국에서 12,500명의 선수단이 참가합니다. 61개 세부 종목에 481개의 금메달이 걸려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종합 3위를 목표로 최대 50개의 금메달을 따낸다는 계획입니다. 애초 지난해 열릴 계획이었지만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항저우 아시안게임은 1년 늦게 열리게 됐는데요. 도쿄올림픽에 일방적으로 불참해 지난해 말까지 국제대회에 출전할 수 없었던 북한이 징계가 풀리면서 2018년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 이후 5년 만에 국제무대로 복귀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친환경, 첨단 기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항저우가 중국 대표 거대 정보통신 기업인 알리바바가 탄생한 도시인 만큼 이번 대회를 통해서 지능형 도시, 또 첨단 기술의 도시라는 점을 홍보하는 데도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개막식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성화 최종 점화에도 디지털 방식을 가미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회는 다음 달 8일까지 16일간 펼쳐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전해드렸습니다.